투자를 시작하는 누군가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생각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2층 상가. 겉으로 보기엔 다른 상가와 다를 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참혹한 실패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가는 2020년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명의 공동 투자자들이 공매로 나온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동기들하고 이제 물건 검색을 하고 하다가 동기 중에 한 분이 공매 물건이 나온 게 좋은 게 있다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낙찰받는 거예요. 경매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하면서도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건물만 공매에 나온 물건을 누가 낙찰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건물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건물 철거의 확정 판결까지 있었던 물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토지 소유자 K씨도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철거할 건물인데 그건 얘기 안 되잖아. 건물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어. 철거비용 내라고 판사가 그것도 확정됐는데 그것도 4명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K씨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건물 매각에 관한 문제로 2년 동안이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대표 조씨와 토지 소유자 K씨의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가 치료의 일부를 내고 또 일부는 탕감받고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낙찰 금액의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를 준다고 했었어요. 나머지 치료는 그냥 탕감해 주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얘기를 진행하면서 점점 말이 바뀌고 뭐 처음에는 뭐 9천만 원 준다 그랬다가 뭐 다시 그건 안 되겠다 7천 준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또 무슨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해주면 7천에 해주겠다라고 조건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조건을 맞춰주는데도 가격을 더 깎아야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됐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K씨가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료를 이유로 조씨의 월급 통장에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회사 쪽으로 월급 압류가 들어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월급에 이제 가압류를 건 거죠. 최저 생계비 정도만 유지되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죠. 기분이 되게 언짢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빨간 딱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저희 가족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소파 부분에도 목 뒤에 잡고 있는 그 뒤쪽에 붙어 있고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다 찾아봤죠. 그게 되게 조금 두렵다는 생각은 사실은 했었어요. 저희 투자자분 급이 압류 들어간 이후로는. 안녕하십니까.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경매 사건을 진행하면서 숱하게 많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화성상가 사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긴장감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해당 물건은 화성시청과 남양뉴타운이 소재해 있는 지역의 먹자 골목에 위치합니다. 물건지 500m 반경에는 약 3,500세대, 1.5km 반교로 넓혀보면 15,500세대의 배후 세대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입니다. 보이시는 왕복 4차로 도로는 해당 상권의 중심 길목이며 건물은 1층 2개 호실과 2층 1개 호실, 테라스,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식당과 술집 및 유흥업소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퇴근 후 직장인들의 회식 수요가 많은 아주 입지가 좋은 상권입니다. 1층에는 먹자 상권에서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호프집과 고깃집이 영업 중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정문에는 2층 메인 간판 자리와 아래쪽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2층 내부에 재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와 집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한 상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의 협상이 결렬됐고 토지 소유자는 월급 통장에 가압류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저희는 4명의 건물 소유자 중 한 분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이게 토지주가
그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좀 리스크를 너무 간과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끝까지 가져갈 생각은 사실은 없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이제 정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5명 중에 개인으로 투자하신 분이 2분 있었어요. 직장인이 있고 저도 이제 개인이고 저는 뭐 개인으로 한다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겠어? 왜냐하면 제 재산이 없으니까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뭐 굳이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월급 가압류는 어느 날 그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회사 쪽으로 월급 압류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당황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떻게 제 회사를 알아내서 네네. 연락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알리면서 월급에 이제 가압류를 건 거죠. 그때부터 연린에서 그 강제집행 정지를 조치를 해줄 때까지 계속 월급 압류를 당했었어요. 최저 생계비 정도만 유지되고. 그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기간이 한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 6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죠. 난감하기도 하고. 일단은 회사에 그런 게 알려진다는 게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망했나 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뭐 귀에 들리고. 급여 압류된 거 보고 이거 빨리를 정리해야 되겠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제가 그분한테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그 급여 압류라는 게 금액을 떠나서 직장에 통보된다는 거는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멈춰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박하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압박은 급여 압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계속 많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이제 말은 해놨었죠. 초인종을 누르면 일단 열어주지 말아라. 그러고 한 6개월 이상을 저희가 이제 수령은 하진 않았고요. 마지막에 작년 한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받았어요. 그 받은 게 1층에서 저희 집 올라가는 층을 같이 누르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달을 한 거예요. 너 여기 사니? 너 몇 동 몇 호 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의심을 하지 않고 네 그런 거죠. 준 거예요. 그게 우편물을 한번 수령을 했었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죠. 기분이 되게 언짢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 저희 딸이 집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한 앞에 카페에서 저녁 8시까지 있다 들어오고 이제 뭐 빨간 딱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넘어갔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저희 가족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이드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볼 수가 없었고 소파 부분에도 그 목 뒤에 잡고 있는 그 뒤쪽에 붙어 있고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너무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갑자기 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희는 얘기는 들었지만 유체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더라고요. 부동산하고는 틀리게. 토지 소유자 K씨가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경매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소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건물 소유자들을 압박해서 건물을 헐값에 취득할 방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그 방법들을 주저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다시 이 위험한 건물을 사겠다고 접근한 투자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위험한 건물을 사겠다고 접근한 이 정체 모를 투자자들은 과연 누구이고 이들은 왜 이 위험한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번 투자자들은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해서 개인 통장에 압류를 당했고 개인 유체동산에 압류를 당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는 개인 명의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 압류에 관한 사항들은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월급이라든지 자기 재산 이런 쪽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좀 많이 고통받아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변호사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변호사님을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가 자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공동투자를 선택을 하게 됐고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투자를 했는데 걱정도 되고 무섭더라고요. 새로운 투자자들은 새롭게 협상하기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바로 토지 소유자 K씨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이제 좀 건물의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가치를 높인다는 게 임차인분들한테 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럼 뭐 철거할 건물인데 그건 얘기 안 되잖아. 건물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어. 그 해방을 놔두지만 한 1, 2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승계 집행 절차 다 끝나고 철거 대체 집행 결정도 벌써 2번째나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손해예요. 시간 월 621만 원 정도는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료는? 네, 시간 가면 계속 어떻게 할고 만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건물을 뭐 매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걸로 하려면 나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원칙대로면 철거비 5,400. 네. 그 다음에 매달 6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세가. 생각하시면 좀 최소한 선이라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설득해가지고.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요. 아, 그거 알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낙찰받은 지가 2년이잖아. 5월 재작년 5월이니까요. 2년이면 월세만 1억 5천 6천이지. 한결 확정된 월세만. 지료. 그건 어떡할 거야? 그건 나한테 줘야지. 지료는 드렸다 뭐 그렇게. 그게 내 돈은 다 아니잖아. 아까 말한 한결도 2년이면 한 1억 5천 될 거고 좀 부족하잖아. 그 다음에 그게 있고 철거비 내라고 판사가 그것도 확정됐는데 그것도 5,300인가 하고 그 다음에 압류 주심이 여러 개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비용도 물어줘야 되잖아. 감정평가 비용으로. 명도가 좀 돼 있다고 하면 원금까지는 되죠. 수월하지 명도가 돼 있으면.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화성 상가.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위험한 상가에 이렇듯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까요? 이 물건은 공매를 통해서 낙찰이 됐는데 공매 자료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성 상가는 임차인을 3명을 들일 수 있었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무려 2억 원에 달했고 월세 총합은 7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들이 써낸 입찰가가 1억 4천여만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말로 놀라운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률이 어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매인들에게 마치 불나방처럼 이 싸움 속으로 찾아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의 감정가는 5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반의 반값에 떨어져가지고 낙찰된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 상가는 총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1층은 전체 전용 면적이 70평 정도 있는데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개의 집은 치킨집이었는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월세가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곱창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었고요. 2층에는 한식집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세를 다 합해서 수익률 한 5%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대지까지 다 낙찰을 받았다면 20억 정도 되는 물건을 1억 원대에 낙찰을 받은 걸로 될 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건물만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그런데 이 물건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임차인분들이 전체 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권리가 최초로 설정된 시점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를 보면 2018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대항력이 일단 없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낙찰자는 떠안는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명도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증금이 말씀드린 대로 모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니까 그 금액을 전체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순순히 명도에 응하지 않으시겠죠. 저 사람 장돌뱅이에요.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딱 좋다. 그러니까 막 이종지간쯤 되는 것 같아. 50대 후반쯤 되더라는데 여자들도 남자들고 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 대고 하기도 생각했다. 양보는 잘 안 될 거예요.
각오는 됐을 거예요. 뭐 만나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네. 제가 네. 몇 분이 해가지고 여기 건물을 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두 달 전에 그 건물을 그 지주 있잖아요. 네. 지주한테 이 건물을 판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협의를 다 하셨구나.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지? 지금 좀 매출은 좀 안 좋으신 상태인가요? 1년 동안 그냥 까먹었어요, 솔직히. 만약에 좀 장사가 안 되신다면 혹시 퇴거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지. 일단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부터 투자할 때는 저희다가 저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뭐 어떻게 전달을 시설이 받았나?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홈집이나 저희나 장사를 하려고 투자를 한 거예요. 했는데 뭐 1년 동안 투자금은커녕 저희가 오히려 돈을 꼬라 넣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코로나가 지금 끝났다 해도 지금 코로나 끝난 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지금 말도 못해 안 좋아. 그럼 이 동네는 왜 저렇게 빈가게가 있겠어요. 차라리 임대료 조정을 해서 세를 빼갖고 나가라든가 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뭐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 인상은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건 힘들어. 시설금은 이렇게 100일, 102호 다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요. 무슨 2천만 원이나 더 들어갔지. 훨씬 더 들어가죠. 그럼. 1,000만 원씩 같으면 우리 그냥 저기 뭐야 코로나 시국에 내가 문 닫아버렸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솔직히. 인상은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인상은 안 되고 이제 저희가 시설비를 어느 정도 받고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시설비를 주시면 나갈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시설비를 저희가 들어간 돈에서 마이너스는 저희가 많이는 못 보내요. 왜냐면 저희도 1년 동안 까먹고 있었으니까. 여기 그렇게 법적인 권리가 없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하죠, 임대료가? 평당 1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이 10만 원이요? 네. 네. 전용으로 해서 평당 1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층은 어느 정도 가요? 2층은 한 5만 원? 6만 원? 그러면 테라스까지 같이 네. 사용하게 해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까요? 테라스까지 같이 사용해서요. 저희가 이제 이걸 다시 명도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할까도 고민 중이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볼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기 계약을 네. 1년을 하셔갖고 솔직히 그 몇 달 안 지났거든요. 토지 시세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나요? 준주거? 준주거는 여기가 1,500만 원 정도. 준주거하고 일반 주택지하고 틀려요? 그쵸. 네, 많이 틀려요. 사- 여기 이 네. 라인 근처에는 일반 주택지도 1,000만 원이에요. 건축물 있는 거 말고 나대지 상태로 1,500이라는 말씀이시죠? 나대지 상태로. 여기 상권이 좀 어때요? 상가가 많이 안 돼서 힘드셔서 그런 건지. 지금은 괜찮아요. 프로주고부터는 손님들이 좀 그래도 메인은 다 여기 이 통이 메인이니까 저녁에 네, 술자리 여기 도로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예전에 근데 여기 남양 뉴타운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주변에 회사가 많아요. 아, 네, 여기는 5분 10분만 나가면 다 차로 그냥 5분 10분 내 거리에 회사가 엄청 많아요. 특히 또 현대 있잖아요, 현대. 그러니까 걔네들 나와서 회식하는 날은 여기가 거의 막 그렇다고 유흥이 되고 네. 저녁에 술 10개까지 하고 여기 근데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낮 상권이랑 밤 상권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낮에는 정말 유동인구 많지 않고 상권이 성숙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밤에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좀 성숙된 상권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 조사를 제가 갔을 때 그 건물이 메인 상권의 제일 끝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메인 먹자 골목, 술 먹자 하면 여기로 가는, 회식하자 하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상권이어가지고 전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여기는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월세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결심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좀 주변이 휑해 보이고 좀 상권이 죽어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상 가서 부동산에 가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기는 옆에 근처가 차로 5분 10분에 회사들이 많이 있다. 저녁 되면
차가 마비될 정도로 도로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권의 활성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갓길에 투자돼 있던 차량들과 분주하게 영업하는 가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난 이후라 고깃집은 피크 타임을 마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호프집은 야외 테라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의 대립으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가. 비록 입지와 상권은 우량하지만 임차인들은 역시나 들어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리스크를 건물 소유자가 관리해주고 임차인의 영업 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 새로운 건물 소유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커서 저 원래 받자고 하면 300 이상 받아요. 근데 지금 하도 오래 비어있는지도 오래됐고 저 시설을 다 쓸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걸 다 참고해야 되고 이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니면 시설 자금 좀 들이셔가지고 하실 분은 그래야 되는데 그럼 장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확실하게 네.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알아보러 오시고 하시니까 오늘 뭐 하시니까 어쨌든 위치는 좋아요. 저희가 원래 그리고 장사도 잘 됐던 괜찮았던 데고 원래 처음에 중국집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한정식 집이었는데 한정식 집도 뭐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잘 되다. 네, 그러다고 이제 뭐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필사즉생 필승즉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득을 각오로 임한다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걸고 임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만 받고 저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건물이 필요한 토지주와 좋은 가격에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서로 이제 투자를 한 거에 대한 수익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뭐 사업도 운영하면서 또 이제 수익을 내면은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분이 만만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버텨서 꼭 수익을 내볼 계획입니다. 토지주와 잘 협상도 시도도 해보고 수익을 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파이팅! 내일 당장이라도 철거를 당해도 이상할 것 없는 아주 위험한 화성상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 임차인을 들이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화성상가를 새롭게 인수한 투자자들은 과연 토지주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고 원만히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합의를 하는 전 과정을 영상에 담아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최악의 경우 건물이 철거된다면 철거되는 전 과정을 영상에 담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열린에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 화성상가, 저희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화성상가 2층에 관심이 있으신 임차인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